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이너 비트모비커로 활동하고 있는 양희수 강한양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피라미드와 광장 그리고 은행과 비트코인입니다. 본 강의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어 서술되어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럿이서 힘을 모아 함께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림의 4명이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 계획을 짜기로 합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이 그룹은 어느 숙소에 갈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관광지에 방문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 넷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2가지와 위 2가지 방식을 통한 송금의 2종류, 은행을 통한 송금, 그리고 비트코인을 통한 송금입니다. 친구 넷이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짜는 데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왼쪽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의 맨 위에 서 있는 친구를 A라 합시다. 과거 여러 번 제주도 여행 경험이 있는 A는 제주도 곳곳의 맛집과 관광지, 그리고 좋은 숙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사실을 알고 있는 아래의 세 친구 B, C, D는 A에게 넷을 위한 가장 완벽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짜주기를 요청합니다. A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넷을 위한 가장 완벽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몇 주 뒤 제주도 A, B, C, D는 A가 짠 완벽한 제주도 여행 계획을 따라 즐겁게 일정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른 하나의 방식을 봅시다. 오른쪽 그림의 경우 A, B, C, D는 여행 전 함께 맛집과 관광지, 숙소에 대하여 자료조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카페에 모여 다 같이 여행 계획을 짭니다. A, B, C, D는 저마다 가고 싶은 맛집과 카페, 관광지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각자의 취향을 조금씩 반영하여 여행 계획을 확정합니다. 몇 주 뒤 제주도 A, B, C, D는 각자의 취향이 공평하게 반영된 여행 계획을 따라 즐겁게 일정을 보냅니다. B, C, D가 A에게 여행 계획을 짜는 결정권을 준 것, 즉 4사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권력 집중 시스템, 즉 피라미드라고 합시다. 그리고 A, B, C, D가 여행 계획의 일정 부분을 의논하여 합의한 뒤 함께 결정 내리는 것, 즉 집단의 의사결정권이 분산되어 집단의 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반영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권력 분산 시스템, 즉 광장이라고 합시다. 집단 구성원의 수를 4이 아니라 15으로 늘리면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집단의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사람에게 위임하여 맡기는 것은 권력 집중 시스템, 즉 피라미드라 하고, 집단의 의사결정권이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나뉜 것을 권력 분산 시스템, 즉 광장이라고 합니다. 피라미드형 시스템의 구성원은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관리자, 즉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 즉 관리자가 내린 의사결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광장의 시스템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유지자, 한 분류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단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2가지 방법, 피라미드형과 광장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의 피라미드와 광장의 예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늑대 무리는 어떻게 무리를 관리할까요? 늑대 무리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무리 안에 서열투쟁 후 대장 늑대가 가려지게 되며 대장 늑대는 늑대 무리를 책임집니다. 특히 사냥에서 명령을 내리고 먹이의 숨을 끊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늑대 무리는 대장 늑대의 명령으로 관리되므로 피라미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남극의 황제 펭귄 무리는 어떻게 무리를 관리할까요? 황제 펭귄 무리에는 특이한 습성이 있는데 바로 허들링이라는 것입니다. 허들링이란 남극의 겨울 추위를 버텨내기 위해 수컷 황제 펭귄들이 서로의 몸을 촘촘히 밀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허들링의 특이한 점은 이 군집 안쪽 따뜻한 곳의 황제 펭귄과 바깥쪽 추운 곳의 황제 펭귄들이 주기적으로 서로의 위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곳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황제 펭귄 없이 모든 황제 펭귄이 돌아가며 추운 자리와 따뜻한 자리를 번갈아 차지합니다. 따라서 가장자리에 있는 펭귄은 지속적인 추위로 인해 얼어 죽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이 허들링 군집은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대장 황제 펭귄의 존재와 명령 없이 무리의 수컷 황제 펭귄 하나하나의 의지에 따라 유지됩니다. 따라서 황제 펭귄 무리의 허들링 시스템은 광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무리는 어떨까요? 전제 군주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위 사진은 대양제국 황제권의 상징인 고종의 국세, 황세지보입니다. 이 국세를 국가 행정문서에 찍음으로써 해당 문서가 황제의 명령으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전제 군주정에서 군주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국가를 통치합니다. 또한 군주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은 물론 사법권 또한 가집니다.
전제 군주정을 표현하는 유명한 문장으로는 짐이 곧 국가다가 있죠. 군주 아래 신하와 백성들은 군주의 명령을 따릅니다. 즉 군주가 국가의 관리자인 셈입니다. 국가의 운영권, 의사결정권이 군주에게만 있으므로 이는 피라미드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진은 직접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시대인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미네를 그린 그림입니다. 아테네의 미네는 기원전 약 594년부터 약 270여 년간 운영되었고 아테네의 시민권을 가진 18세 이상 성인 남성 약 5, 6천 명이 연 약 40회 정도 모여 치러졌습니다. 미네를 통해 아테네 시민권자들은 대표자 없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미네에서는 외교정책, 법률 제정, 공무원 선출, 공공사업 등의 정치적 안건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발언권과 투표권 또한 모든 시민권자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습니다. 아테네의 미네는 특별한 리더 없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이를 행사합니다. 아테네 시민권자들 모두가 아테네 정치 권력의 유지자인 셈이죠. 이러한 민주정의 경우 광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도 가능합니다. 뷔페 식당의 메뉴들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주인이 운영하는 뷔페입니다. 애슐리, 빕스, 한식 뷔페 같은 것 말입니다. 뷔페의 메뉴에 어떤 메뉴가 오를지 결정을 내리는 건 뷔페 식당의 주인입니다. 식당 주인의 선택에 따라 뷔페의 메뉴가 결정됩니다. 피라미드라 볼 수 있습니다. 포틀럭 파티입니다. 주로 서양권에서 자주 열리는 포틀럭 파티는 파티의 참여자들이 각자의 집에서 요리 1인분씩을 준비해와서 그것을 한 장소에 모여 다 함께 먹는 것을 말합니다. 포틀럭 파티의 테이블에 오르는 음식들은 파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의사가 표현되죠. 어떤 음식이 테이블에 오를지 결정하는 권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틀럭 파티의 메뉴는 광장입니다. 달러 시스템입니다. 달러 시스템의 경우 달러 지폐에도 적혀 있듯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행하며 연방준비제도는 달러 유통량과 조폐국이 발행하는 지폐의 양 그리고 금리의 인상과 인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달러 시스템의 관리자로 볼 수 있고 미국 국내는 물론 국제무역 혹은 자국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전 세계 사람들 모두 달러의 이용자로 볼 수 있죠. 따라서 달러 시스템의 경우 피라미드라 볼 수 있습니다. 금입니다. 금의 경우 사람이 금을 만들어내거나 찍어낼 수 없죠. 물론 채굴할 수는 있지만 채굴장이 비교적 전 세계에 넓게 분포해 있고 금 발행을 특정 국가나 기관이 독점하진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더 많이 채굴이 되는 국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독점은 아닙니다. 그러니 금을 화폐의 매개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중앙의 관리자가 아닌 물리적 규칙, 즉 금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신뢰와 편의를 이용하여 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지자들에 의해 유지됩니다. 금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죠. 얻기 위해서는 채굴이라는 비용을 들여야 하며 채굴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고 현재의 부를 미래로 이전할 때 손해보는 양이 적다.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부식이 적어 오랜 시간 형태와 가치를 유지한다. 쪼개어서 거래하여도 가치 손상이 없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금은 광장에 가깝다 볼 수 있죠. 매스게임입니다. 집단 체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스게임의 경우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이 참여하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잠시 영상을 확인할까요? 매스게임에서 그려지는 그림은 참여자 한 명 한 명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아닌 매스게임의 감독, 즉 중앙의 관리 감독과 조율 아래 그려진 그림입니다. 따라서 매스게임에 그려지는 그림의 경우 피라미드라 볼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레딧이라는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2017년부터 만우절에 진행해온 R플레이스란 대규모 픽셀 아트입니다. 가로 5,000, 세로 3,000 픽셀로 전 세계 참여자들이 5분의 1 픽셀씩 픽셀을 찍어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잠시 영상을 확인해 볼까요? 참여자들은 각자의 의지대로 그림을 그렸으며 큰 그림의 경우 여러 사람들이 연합하여 그린 것들입니다. R플레이스는 운영자에 의해서 몇몇 그림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운영자의 간섭 없이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픽셀을 찍어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R플레이스에 그려진 그림은 중앙의 관리 없이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유저들의 개별 의사가 모두 반영되어 그려진 그림입니다. 따라서 R플레이스의 그림은 광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집단의 의사결정권을 한 사람에게 위임하여 맡긴 권력 집중 시스템은 피라미드, 집단의 의사결정권이 구성원 모두에게 분산된 권력 분산 시스템은 광장입니다. 피라미드형 시스템의 구성원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관리자, 즉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 다른 하나는 이용자, 즉 관리자가 내린 의사결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광장의 시스템에서는 다른 구성원과 동등하고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유지자 단 한 분류만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라미드형과 광장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속도 및 효율성에서 보았을 때 피라미드의 경우 중앙이 의사결정권에 독점하기 때문에 집단의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소모되는 비용이 낮아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광장의 경우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의논을 하고 결국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죠. 의사결정 편의성 면에서 보면 피라미드는 의사결정권을 위탁하기에 위탁한 사용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장의 경우 구성원들이 스스로 관리 대상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피라미드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해야만 합니다. 책임 소재 명확성 면에선 피라미드의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사결정을 내린 관리자에게 있으며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광장에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지자가 다수이고 따라서 책임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책임의 소재를 지우는데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 및 부패 대응성에 대해서 볼까요? 피라미드는 소수의 중앙에 권력과 정보가 집중되어 집행권 또한 중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과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어렵습니다. 하지만 광장은 정보가 권력자 모두에게 투명히 공개되고 집행 또한 분산된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패 발생은 보통 사전에 차단되고 또한 정직한 유지자들에 의해 대응 또한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 면에선 피라미드는 권력의 집중으로 정보가 상부로부터의 허가를 통해 공개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정보가 통제되며 중앙이 정보를 독점할 수 있고 중앙에게 유리한 정보들로만 골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광장의 경우 권력의 분산으로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원 누구에게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의 흐름이 통제되기 어렵습니다. 공격 대응성의 면에서 보았을 땐 피라미드의 경우 중요 정보와 의사결정권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한 곳에 대한 공격이 그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광장의 경우 일부 유지자가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단어를 통해 피라미드와 광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라미드가 질서라면 광장은 혼란이고 피라미드가 안정이라면 광장은 변동, 피라미드가 종속이라면 광장은 독립, 피라미드가 통합이라면 광장은 분할, 피라미드가 통제라면 광장은 자유, 피라미드가 위계라면 광장은 평등입니다.